안녕하세요. 세일즈 명의TV 용쌤입니다. 보험 참 어렵습니다. 그죠? 누가 와서 이 얘기하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 사람이 저 얘기하면 저 얘기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보장성 보험은요, 결국 세 가지로 귀결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믹싱해서 수천 가지를 만들고 이름만 바꿔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핵심 사항만 이해를 하신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과한지를 알게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준점이 딱 마련되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보장성 보험 한 장 정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 가지 보험 중에 종신보험부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종신건강 실손 핵심적인 사항만 아시면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이 정리가 쉽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종신보험이 어떤 보험으로 알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죽음의 혜택을 받는 보험이죠. 근데 그거 말고 되게 다양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종신보험은 뭘 보장해 주느냐? 일반 사망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자, 일반의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은 뭐냐면 이유 불문, 원인을 따지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다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자살도 포함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입한 지 2년이 지나야 되죠. 그래서 가장 넓은 범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험은 사망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뭐냐면 생명보험사에 일반 사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사망을 보장해 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사에 뭐가 있냐면 질병을 보장해 주는 질병 사망과 그 다음에 상해를 보장해 주는 상해 사망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범주가 뭐다? 일반 사망인 거죠. 자, 사망의 원인을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다 질병입니다. 재해나 상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망이 전체 100%라고 보시면 질병은 여기에 90%, 그 다음에 재해나 상해는 6, 7% 아래쪽이고요. 교통사고가 4%고 자살이 4%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 사망보험이 범주가 제일 크다. 그래서 종신보험보다 일반 사망을 보장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사망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종신보험의 첫 번째 기능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도장애를 보장해 줍니다. 자, 고도장애는 뭐냐면요, 고객님, 80% 이상의 장애 상태가 됐을 때입니다. 자, 여기서 질병이냐 상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망, 일반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다 포함된다는 개념이죠. 자, 그러면 80%인 경우 예를 들면 가수 강원래 씨가 이제 교통사고로 하반신 이제 마비가 되셨잖아요. 그런 상황. 개그맨 이동우 씨가 이제 두 눈이 실명이 되셨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는 두 눈이 실명이 돼서 사망보험금을 5억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5억을 고도장애로 받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명급부금이라는 혜택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선지급 서비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내가 사망보험을 예를 들어 1억을 갖고 있다, 아니면 2억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을 때 전문의로부터 내 사망보험금의 50%를 미리 땡겨서 쓰거나 아니면 어떤 상품은 최대 80%까지 땡겨서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실제로 저희 고객분 중에 2004년도에 췌장암 말기로 가망 없다고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망보장이 이제 4억이 있으셨는데 2억을 이제 땡겨서 받으셔가지고 일본 가서 수술하셔서 지금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소생의 불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고요. 또 삶을 마무리할 때 사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종신보험의 여명급부금, 선지급 서비스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간병비하고 간병연금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한 두세 개의 보험사밖에 사실은 서비스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개념은 이런 거예요. 고객님께서 60세 이후에 납입이 끝난 상태에서 이거는 치매든 중풍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계속 일반이기 때문에 질병상해제가 가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 밥을 못 먹거나 화장실을 못 가거나 목욕을 못하는 이런 누군가의 서브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고객님은 우리 가족분이나 자제분들한테 짐이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짐이 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에 고객님께서 주계약을 1억 갖고 계신다면 최대 80%까지 이거를 간병비로 땡겨서 쓰시던지 아니면 연금 형태로 받으시는 건데요. 물론
해약 환급금과 사망보장의 상관관계 때문에 80%가 안 될 수 있지만 대략 5, 60% 정도는 다 땡겨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종신보험의 이제 세 번째 기능입니다. 여기 또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 빨간색. 요거는 뭐냐? 이거는 해약 환급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내가 종신보험을 이제 가입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었어요. 아이들도 다 컸어요. 자, 그런데 중간에 수술하고 입원하고 혜택도 받았지만 결국 내가 생존해 있잖아요. 이거 내가 괜히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죠. 그동안에 이제 경제활동기에 커버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나 이제 사망 싫어 라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생각보다 해약 환급금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 해약 환급금을 재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고객님이 아시는 연금 전환 형태로 종신 형태로 받든지 기간을 정해서 받든지 노후자금의 보탬으로 쓰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냐? 비상자금입니다. 내가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요. 그러면 펀드나 적금 깰 필요가 없습니다. 남한테 손 벌릴 필요도 없고요. 이 해약 환급금 가지고 약관 대출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거는 중도 인출을 하셔서 비상자금으로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망인데 사망은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됩니다. 뭐냐? 경제활동기의 사망이에요. 그냥 내가 잘못되면 가족들한테 남기는 돈이 아니라 이거는 구체적으로 한번 따지고 드셔야 돼요. 금융교과에서는 가정을 이루는데 4대 필수 자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첫 번째가 주택자금입니다. 고객님 지금 주택자금 대출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2억이 있으시다고요? 자, 그러면 만일 이런 비상시에 내가 이제 부재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2억의 대출 상환 누가 갚아야 되죠? 네, 이거는 부인과 이제 남겨진 가족의 몫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자금인데 이거는 이제 지금 자제분이 두 분이잖아요. 그러면 둘째, 중1이잖아요. 그러면 둘째가 자립하기 직전까지 아빠가 역할을 해주는 게 좋은데 그때 이제 비상 상황이 벌어지면 자, 중1이면은 최소한 15년 정도는 그죠? 15년 정도는 가족들이 최소한의 생활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금액은 사람에 따라서 이게 가정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 200만 잡더라도 1년이면 2,400이고 10년이면 2억 4천, 15년 정도 계산하더라도 3억 6천 정도가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자녀 교육자금, 자녀 결혼자금이 남았는데 결혼자금은 비상시에 뭐 이거 빼더라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1억 든답니다. 자녀가 두 분이니까 2억 정도 계산을 하면 이거 다 더해보면 얼마죠? 아까 2억에 3억 6천, 5억 6천에 그죠? 그 다음에 한 7억 넘어가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경제활동기에 가족의 그죠? 지금의 현재의 삶을 지키는 돈으로 쓰이는 거고 마지막으로 노후기의 사망보장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드셨어요. 그죠? 보통 여성, 남성의 나이 차이 그 다음에 여성이 수명 긴 걸 가정을 하면 대부분 통계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10년은 이제 오래 삽니다. 그럼 나이 들어서 남편이 남긴 사망보험금은 어떻게 쓰일까요? 네, 부인의 노후자금으로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할게요. 자, 종신보험은 그냥 단순히 죽으면 나오는 돈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몸신 마칠종 내 몸이 마칠 때까지 사망을 기본으로 해서 고도장애, 여명급부, 간병비, 연금수령, 비상자금까지 지금서부터 내 몸이 마칠 때까지 평생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건강보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자, 건강보험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특이하게 400개다, 800개다 얘기하는데 고객님, 건강보험은 결국은 뭐냐? 핵심은 결국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보면 2번부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번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자, 그래서 2번은 결론은 2, 3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첫날에 나오든 둘째 날에 나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이 넘지 않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넘어갈 때 내가 하루에 입원해서 보험금으로 3만 원씩 받는 보험을 가입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한 달에 내셔야 될 보험료가 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20년 납하면 240만 원입니다. 그럼 고객님께서 240만 원을 내고 240만 원어치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길게 입원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실제로 낮습니다. 자, 암도 요즘은 일주일 만에 이제 수술하고 퇴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은 2, 3만 원이 적당하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수술이에요. 수술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종류가 한 3,000가지 있다고 하는데 모든 걸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해주는 수술을 해주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그죠? 생명보험과 이제 손해보험이 있어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수술을 아셔야 되는데 생명보험은 기본적으로 1종에서 5종까지 3,000가지 수술을 수술의 강도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1종은 치질 수술 정도 되고 2종은 이제 맹장 수술, 3종을 디스크 핀 고정술 같은 거예요. 4종은 이제 개복 수술이고 5종은 뇌나 그다음에 암 수술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손해보험의 수술은 뭐냐면 이 3,000가지 수술을 이제 발췌해서 증권에 표현을 하는 겁니다. 또 최근 3, 4년 전부터는 종수술이 나오는데 그거 역시도 발췌해서 이제 그룹핑을 해놓은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생명보험이 더 영역이 넓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설계안은 뭐냐면 고객님, 생명보험으로 이제 베이스로 넓게 포진을 시키신 다음에 돈이 많이 드는 수술을 손해보험으로 이렇게 보강을 하면 퍼펙트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암을 볼게요. 암은 크게 진단비, 입원, 수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항암 치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진단비가 중요합니다. 자, 암 진단비는 최소한 2, 3천 원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안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있죠. 요즘 암은 생존율이 70%가 넘었어요. 5년 이내에. 그 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이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비용이 2천만 원 후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1년도 자료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암, 뭐 뇌라든지 간, 폐암들은 그거보다 더 많이 든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2, 3천이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5천 정도는 기초가 2, 3천이에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5천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 쪽을 한번 보면, 자, 뇌출혈은 이제 터지는 거, 뇌졸중은 뇌경색 포함해서 막히는 거, 그 다음 뇌혈관은 뭐냐, 더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비중으로 따지면 10%인데 걸리면 치명적이죠. 그래서 뇌출혈, 그 다음 뇌출혈을 이제 뇌졸중이 감싸고 있는 거고, 뇌혈관 질환이 더 큰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도 기본적으로 진단비를 한 2, 3천 정도 가지고 계시면 기본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통계로 한 10% 나오는데 걸리면 치명적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 심장질환이 대부분 협심증인데 협심증 포함한 허혈성 심장질환이 또 급성심근경색을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진단비로 한 2, 3천 정도 가지고 계시면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실손보험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실손보험이 좀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 2009년도 7월 이전에 표준화 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4세대까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은 1세대고, 우리 사모님께서는 이제 표준화 이전인데, 지금은 제가 4세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4세대 보험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을 하거나 이제 통원했을 때 1년에 5천 한도에서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회당 환도가 있어요. 회당 20만 원을 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비급여 같은 경우는 연간 100회 한도를 해주고 있고요. 근데 옛날에 보장보다는 지금 4대째 실손이 본인 부담 금액이 좀 안타깝지만 이제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입원이나 통원했을 때 급여인 경우에 20%, 그다음 비급여는 이제 30%를 본인 부담해야 되는 거고 통원시 공제 금액도 이제 약간 변화가 있죠. 보시면 급여 같은 경우에 입원인 의원이나 개인병원이나 중급병원은 이제 10,000원. 그다음에 상급이나 종합병원은 2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급여는 합이 전부 다 3만 원 정도 이제 공제 금액이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네 번째예요. 3대 비급여. 이 네 번째 이제 제가 네모칸을 이제 표현한 건데, 요게 여러분들도 아마 언론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손보험금으로 도수 치료하고,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보험 지급이 많아지니까 덩달아 나는 병원에 안 갔는데 같이 막 보험료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묶어놨어요. 한번 볼까요? 도수나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 연간 350만 원의 한도와 50회 한도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비급여 주사료는 연간 역시 250만 원의 한도, 그 다음에 이제 50회의 한도가 있습니다. 자, 비급여 이제 MRI 같은 거 연간 300만 원 한도가 있고, 역시 본인 부담금이 30% 또는 최소 공제 금액 3만 원 중에 큰 금액을 이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세대 실손보험 무리가 많이 오세요. 4세대 실손보험은 사실은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나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험금의 혜택을 안 받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계속 보험료가 올라가지고 이거 조치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할인과 할증 제도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할인은 고객님 이거예요. 급여는 상관이 없고 비급여인 경우에 내가 보험금 한 번도 안 받았다라고 하면 5% 할증을 해주는 거고요. 내가 보험금을 100만 원 이하의 혜택을 받다 그러면 동결입니다. 유지를 해주고. 그런데 100만 원을 넘어선다. 150만 원 아래쪽이다라고 하면은 100% 할증이 되고요.
1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는 200%, 300만 원 넘는 거는 300% 할증이 된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또 많은 질문이 보험료 인상이에요.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인상이 많이 된다라고는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2012년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죠. 금융위원회에서 실손보험이 민원이 많으니까 이게 갱신형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시뮬레이션 돌렸더니 40세의 남성이 15,000원 주고 가입을 했더니 요게 6번 갱신을 하고 3년 갱신 기준입니다. 58세 11만 원이 돼버리고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80세 166만 원이 돼요. 이게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3년 갱신, 5년 갱신, 100세 만기보험 판매 중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죠? 1년 갱신 15년 만기로 바뀌었다가 지금 4세대 실손은 1년 갱신 5년 만기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지 말지는 굉장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고객님, 이렇게 대한민국 보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신보험을 베이스로 든든하게 이제 사망보험금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정기보험이 됐든 종신보험이 됐든 든든하게 준비를 하시고 기본적인 4가지 건강보험을 기본적으로 잘 보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아주 저렴한 돈으로 이 실손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대한민국 보험을 이제 퍼펙트하게 준비하시는 겁니다.